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통령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짧은 입장만 간접적으로 냈는데요. 우선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장효인 기자. 네,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단을 통해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.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입장은 바로 나오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.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준비했던 만큼 충격이 큰 걸로 보입니다. 참모진은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된 직후부터 취재진 연락을 받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정지석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을 비롯한 고위 참모진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다만 한 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했습니다.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아래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한 대행은 설명했습니다.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사흘 만에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된 전례가 있습니다. 예, 장 기자. 그러면 앞으로의 국정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? 네, 앞으로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한 대행이 국정을 이끌게 됩니다.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공명정대한 대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반면 대통령실 청사에는 파면 선고 20분 만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갔습니다. 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로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. 박 전 대통령 때는 파면이 결정되고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.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살던 서초동 자택은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라서 경호 문제를 고려할 때 별도의 주거지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. 언제 어디로 거처를 옮길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.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간 뒤에도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.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의 당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요. 이에 따라 당분간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전국의 관심권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